팀도 그렇고 한현희 선수 본인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네, 또 비가 오면서 야구 없는 날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방송을 해야 되나 하다가 또 더블헤더지 않습니까? 또 5월 10일 토요일 경기가. 그래서 더블헤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한현희 선수가 콜업이 됐어요. 제가 이번 시즌 내내 보면서 한현희 선수를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올라와가지고 어찌됐건 또 팀에서 역할을 좀 부여받게 돼가지고 한현희 선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팀의 참 뼈아픈 더블헤더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하고자 약간 방송을 해보고 또 더블헤더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투수진 상황을 한번 체크를 또 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22승 1무 16패 5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블헤더는 항상 목표는 그거죠. 1승 2패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일단 1차전은 나균환 선수고 2차전은 박세용 선수가 나올 수가 없겠네. 네, 박세용 선수가 나올 수가 없고 2차전이 박진 선수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근데 이제 박진 선수가 2차전에 나오면 이게 어떻게 붙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박진 아니면 이제 이민석 선수인데 아니면 두 선수를 같이 붙이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네, 그거는 내일 경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한현희 선수 콜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2군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예,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현희 선수를 올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일단 2군 성적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이 2군 성적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7경기 1승 3패 6.90이고 거의 다 이제 선발로 나왔다는 게 그나마 뭐 플러스 요인이란 플러스 요인이고, 최근 등판은 5월 3일 두산전이었고 이때도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그거죠. 경험이 많은 선수고 이닝만 어떻게든 먹어달라.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서 1, 2차전 중에 한 경기를 잡고 한 경기는 조금 이제 한 경기를 포기한다기보다는 좀 한 경기를 잡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하면, 잡지 못하는 경기는 남은 이닝들을 한현희 선수가 올라와서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많은 이닝을 책임져 주는 거를 목표로 삼고 기용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팀에 롱릴리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콜업에 대해서는 이 인터뷰 출연 스포츠조선 기사고요. 그 김태형 감독은 얼마나 집중해서 던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선발과 중간에 대한 정확한 보직을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필요하면 중간에 내고 선발로 써야 될 때가 되면 선발로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N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현희 선수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팀이 필요할 때 올라와서 묵묵하게 이닝을 책임져 주는 거. 요게 맞는 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현희 선수는 올해 사실 3년 플러스 2년 계약이라서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 해인데 올해 처음 또 1군에 올라오게 됐고 콜업 소감을 좀 남겼는데요. 언제 나갈지는 모르지만은 잘 던져야 한다. 2군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변화구도 새로 만들었다. 잘 써야 할 것 같다면서 스플리터처럼 떨어진다. 네, 키움 때 던지던 구종이라고 이제 싱커를 추가했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했고, BS로 인해 가지고 사이드암 투수가 불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구종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싱커를 다시 꺼냈다고 하고, 2군에서 던지는 것이 좀 부진했는데 2군에서 던지는 것이 긴장감이 없다 보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1군에 올라올 수 있게 다시 집중해서 던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2군에서는 변화구, 직구, 제구 등을 많이 체크했다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사실은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근데 또 1군 체질인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맞기도 해. 한현희 선수 정도 경험이 있고 커리어가 있는 선수라면 사실 2군 등판에서 큰 동기부여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본인의 입장이 막 자리가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닌데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왕 올라왔으니까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한현희 선수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선수면 2군 성적은 저는 엄청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그래서 좀 좋은 면으로 저는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1군 콜업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와이프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모두 좋아해 주더라. 이제 안 내려갈 수 있게 잘해야 할 것 같다. 1919 신중하게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안 좋았던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FA로 이적해와가지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욕심이 컸는데 안 좋은 결과에 자신감이 떨어졌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더 잘하려고 했고 그게 안 돼서 자신감이 떨어졌다면서 그간의 좀 안 좋은 부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고, 이번 콜업에 대해서는 이젠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된다. 이젠 자리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각오로는 지고 있는 상태든 이기고 있는 상태든 내가 나가서 잘 던져서 팀이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 어찌됐건 뭐가 됐건 한현희 선수가 남는 이닝들을 책임져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블헤더에 맞춰서 올라왔는데 더블헤더 맞춰서 9일에 올라왔는데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2차전 경기에서 조금 선발에 붙는 역할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박진 선수가 선발로 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상대 라인업에 혼란을 주는 겸 조금 새로운 시도로 한현희 선수가 먼저 선발로 올라오고 박진 선수가 뒤에 붙는 어떤 그림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태환 감독이 상황 보고 중간으로 가지 선발로 가지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일 경기를 지켜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팀도 그렇고 한현희 선수 본인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 팀 불펜 현황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구승민 선수가 내려가고 한현희 선수가 올라오면서 좀 불펜진 등판이 시가 이렇게 됐고 이틀이 쉬게 되면서 사실은 불펜진 자체는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블헤더이기 때문에 그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9일 금요일에 경기를 했으면 불펜을 6일 7일에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좀 9일하고 10일에 나눠가지고 불펜을 쓸 수가 있었는데 더블헤더가 되면서 그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더블헤더에 두 경기를 다 등판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리가 되는 등판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만 나오는 게 정석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김태형 감독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 뭐 휴식일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한현희 6일, 정우준 4일, 김상수 3일, 김강현 4일, 송재영 5일, 정현수 3일, 정철원 2일, 김원중 7일 이렇게 휴식을 했고 김원중 선수가 지금 일주일이 쉬고 나오는 셈이 돼서 김원중 선수가 작년에도 그 더블헤더에 두 경기 다 나와가지고 세이브를 하루에 2번 한 적이 있는데 내일도 어쩌면 그런 기용을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나 쉬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한현희 선수도 6일을 쉬었습니다. 그 퓨처스에서 5월 3일에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휴식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라서 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쉰 선수만 체크를 하면은 지금 한현희 6일, 그다음에 송재영 5일, 김원중 7일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4일까지 치면은 정우준 4일, 김강현 4일 이렇게 있는데 김강현 선수는 일단 많이 던졌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1, 2차전 중에 한 경기는 또 원래 하던 어떤 롱리프 역할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나균환 선수가 몇 이닝을 던져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나균환 선수가 길게 가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던 대로 5, 6이닝 정도에서 끊긴다고 하면은 경기가 비등한 상태면 이제 김강현 선수가 뒤에 붙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김강현, 김원중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더블헤더에 우리 팀이 워낙 전통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불펜의 상황이 막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은 지금 팀에서 롱리리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강현 선수나 그리고 또 한현희 선수의 역할이 이 더블헤더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1차전이 지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은 한현희 선수가 붙어가지고 지는 경기를 더 이상 투수 소모를 안 하고 질 수 있도록 이닝을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또 1차전 선발이 고영표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에 고영표 선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1차전을 경기를 해보고 이 경기가 좀 무리가 된다, 이길 수가 없는 흐름이다 싶으면 한현희 선수를 뒤에 붙여가지고 경기를 끝까지 한현희 선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 그게 한현희 선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고 이제 2차전 때 조금 그 불펜데이 운영을 해가지고 잡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일단 박세웅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발 쪽에 무게가 있다고 친다면 2차전, 그러니까 1차전을 이기면은 2차전은 좀 쉬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일요일을 또 잡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차전에 승리각이 나와가지고 1차전에 불펜을 이길 수 있는 투수를 많이 투입을 하고 2차전은 일단은 그 선발로 예정되어 있는 박진 선수 아니면 이제 이민석 선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두 선수가 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현희 선수가 붙여가지고 어찌됐건 최소한의 선수들을 소모하고 그러니까 필승조 역할을 하는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을 안 쓰고 지고 일요일을 도모하자. 이런 운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블헤더인데 많은 불안감이 들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봤고요. 이어가지고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그 롯데 더블헤더를 제가 좀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좀 해서 취합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뭐 AI로 제가 찾은 거기 때문에 약간 빠져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 시간이 지난 데이터들은 약간 그 디지털 풍화가 일어났는지 약간 안 정확한 것도 저희가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10년 동안 11번의 더블헤더 시리즈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조금 더 했나 싶기도 하고 맞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11번 22경기를 했고, 그 수입승 2승을 다 딱 한 번이라고 해요. 2022년에 한화, 그리고 1승 1패를 한 게 4번인데 2022년 기아 하고 2번, 2023년에 NC, 2024년에 LG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반타작이 그래도 4번 정도 되니까 11번 중에 4번이 반타작이다? 뭐 엄청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패 다진 게 이제 4번인데 2015년 두산, 2018년 KT, 2020년 NC, 2022년 하나, 2023년 삼성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1승 2무 2024년 작년이고 1패 2무가 2022년 NC인데, 일단은 너무 과거로 가기 전에 작년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것이 더블헤더 편성 규정이 올해 같이 된 게 작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 경기가 우천 취소됐을 때 다음날에 바로 더블헤더 편성을 하는 거, 이제 작년부터였는데, 이게 일단 4월 21일에 사직에서 KT 위즈랑 붙었고, 지금하고 상황이 이제 비슷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1차전 9승 9대9 무승부, 2차전 7대5 승리로 1승 2무였고, 이 경기 황성민 선수가 미쳐 날뛴 경기였죠. 1차전 홈런 때렸고, 2차전에서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 때리면서 하루에 3홈런을 때린 경기였습니다, 황성민 선수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황성민 선수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런 몬스터 활약은 또 기대를 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더블헤더에서 이런 미친 선수 한 명이 경기를 또 얼만큼 지배할 수 있는지 또 보여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6월 9일에는 1차전 박세용 부진, 2차전 위커슨의 호투, 그래서 1승 2패. 그리고 이 시리즈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카리나 씨의 시구로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었고, 이날도 사실 비가 와가지고 이 시구를 할 수 있니 못하니 계속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비가 계속 오니 안 오니 하다가 어떻게 기다려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데이터가 약간 1, 2차전이 바뀐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찾아보니까 이때 카리나 시구가 원래 6월 8일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루가 밀리니까 이 스케줄이 사실은 이제 원래 돼 있던 시작까지로 달라지니까 꼬여가지고 이게 할 수 있냐 없냐 얘기가 많다가 하는데, 또 시간이 5시로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2차전 시간이. 그래서 1차전이 약간 길어져가지고 이거를 카리나 시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이제 경기 1차전 내내 조금 관심사였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차전이 그냥 빨리 끝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늦게 끝났는데 5시 반쯤인가?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리나 씨가 기다려서 시구를 했고, 또 경기도 이기면서 굉장히 좀 서사가 많은 경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경기의 어떤 그거보다 카리나 씨가 시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구였고, 이런 날이었고, 실제로 공도 굉장히 잘 던졌어가지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임팩트를 남겼던 6월 9일에 사직 랜더스전, SSG전 시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6월 30일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다 취소가 돼가지고 결국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좀 기억에 남는 거 위주로 가면 2023년에 또 가면은 9월 9일에는 1승 2패를 했는데, 10월 2일에 이때 2패를 나란히 당하면서, 이때도 사실은 좀 아직 마지막 그 희망이 남아있던 때였는데 저때 지면서도 호흡기를 뗐죠. 그러니까 이 팀이 더블헤더 하면 안 좋은 기억이 많은 이유가 항상 마지막 호흡기를 더블헤더에서 뛰게 됩니다. 이게 2023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볼게요.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 광주에서 더블헤더였는데 이때는 1승 2패 하면서 나쁘지 않았고, 9월 3일에 이때 수입을 했습니다. 사직에서 2승을 다 했는데, 근데 임팩트가 우리가 굉장히 강한 더블헤더는 언제냐 하면은 2020년도 보면은 9월 20일에 또 2번 다지면서 이때도 사실 또 호흡기 뗐고, 그리고 2018년 이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날 아마 직관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경기 더블헤더를 다 제가 직관을 했나?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때가 제일 진짜 호흡기 떼기의 끝이었죠. 10월 10일이었고 9월 21일 경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더블헤드를 했는데, 저 당시에 아마 5등으로 시작을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아하고 5위 경쟁하고 있었고, 이때 시즌이 되게 뒤까지 밀려가지고 한그의 날까지 경기가 밀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그의 날이 10월 9일이잖아요.
그 전날에 이제 한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진짜 기아와의 엄청난 혈투 끝에 그때 끝내기 승리 연장 끝내기였나? 아무튼 되게 힘들게 이겨가지고 그때 0.5 게임 차가 5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무슨 우승한 것 마냥 굉장히 난리법석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더블헤더를 그 다음날 바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진짜 보시면 처참하게 1대 12, 0대 7로 그냥 박살이 나면서 진짜 하루도 채 행복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호흡기를 떼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박수영 선수가 1차전 때 1.1이닝 5실점, 그리고 2차전 때 레일리 선수가 7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그리고 타선이 두 경기에서 한 점밖에 못 낸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한글 시리즈가 한 가을밤의 꿈이 돼버린 기억이 또 나는데, 이때 그러니까 2018년에 이 KT전 때문에 그 진짜 더블헤더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고, 하필 경고롭게도 또 KT하고 만납니다. 내일도 오늘도. 물론 이때는 사직이고 내일 오늘은 수원이지만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반복이 되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앞에 2015년 이때도 또 9월 23일에 호흡기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두 번 다지면서 호흡기 떼버리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 뗀 게 보면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또 2023년, 이렇게 4번 정도, 최근 10년 동안 4번 정도 호흡기를 더블헤더에서 떼면서 그 시즌 말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블헤더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번 더블헤더는 물론 지금 시즌 말미가 아니니까 호흡기 떼고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에 내일 다져버리면 바로 그 2패를 까먹으면서 플러스 4거든요. 그러니까 사직 SSG전에서 2연승 해가지고 관실 또 메꿔놨는데, 이게 또 한 방에 까먹으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1승 1패만 해서 현상 유지만 하면 됩니다. 또 많은 거를 바라진 않고 진짜 현상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2승을 다 한다 이런 건 저는 생각도 안 해요. 1승 1패만 하자라는 이런 생각하면서 더블헤더를 약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게 1차전을 보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더블헤더는 김태형 감독님도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한현희 선수를 올린 것도 아마 내일 딱 그렇게 쓸 거예요. 1차전이 안 좋으면 한현희 선수 올려가지고 투수 최소한으로 쓰고 지는 운영하고 2차전에 몰빵할 거고, 이제 그게 아니면 1차전에 때려받고 2차전에 한현희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어떻게든 투수를 안 쓰고 또 경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운행할 거고, 그러니까 두 경기를 다 잡는 욕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1차전을 승리를 하고, 근데 1차전을 잡고 2차전 욕심 내려면 1차전에 나균환 선수가 막 7이닝 이렇게 길게 던져가지고 필승조 최대한 안 쓰고 이긴다. 그러면 이제 2차전에 조금 욕심을 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또 더블헤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제가 카메라 좀 안 켜고 방송하고 있는데 좀 시간도 너무 많이 늦기도 하고, 좀 이게 생각보다 제가 방송을 해도 카메라를 켜고 하면은 피로도가 훨씬 높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거나 제가 좀 피곤한 상태면 카메라를 못 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제 표정이 엄청 중요한 방송은 아닌데 또 생동감이 약간 떨어지는 건 있긴 해서 제가 또 계속 카메라 안 열 건 아니고 여유가 된다기보다는 평소에 보통 여니까요. 카메라가 왜 없는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가실까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승리를 또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진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